LIG 넥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슨 방산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오늘 방산이 뭐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렇게 골고루 지금 다 올라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다른 종목하고 비교한데 2배 이상 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죠. 자, 이 넥슨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아주 가장 중요한 초점은 기존에 들었던 내용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저 방산주 중에서 수주 잔고를 연도로 환산을 했을 때 금액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억이라고 한 번에 수주 잔고가 1억이라 수주 1억 수주를 했다라고 쳐서 보죠. 그러니까 1억을 했는데 자, 내가 매출이 연 매출이 10억이라고 하면 그럼 1억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10% 비중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연 매출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억을 수주했다라고 하면 연 매출의 10배예요. 10년치 일감을 받은 겁니다. 10년치 일감. 그래서 이렇게 연도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 방산주 중에서 가장 긴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넥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산의 대표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깁니다. 1년 더 길어요. 이거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 넥슨은 가장 대표적인 공매도 패대기 업종이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여러분이 검색해 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방산주 피커설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 2023년부터 보고요. 그리고 전력설비 현대일렉트릭의 피컷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피컷을 내리면 이제 흘러내리면서 때리는 종목이 있죠. 때리는 종목의 전형.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때리는 종목에 누르는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뭐 아무래나 LG생건 같은 경우 원래 계속 신적하는 거니까 이거는 때리는 종목의 전형으로 볼 수도 없고요. 위에서 꺾어 가지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스맥스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달바글로바하고 코스 최근에도 그랬죠. 2분기 실적 나오고 그렇게 두들겨 패버렸죠. 자, 그 방산의 경우에는 이 넥스원이 그 대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저 앞쪽에 보면 이 4월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을 노리는 경우에 한화 에어로나 현대로템보다 요거로 공략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해드렸었습니다. 자, 비교해서 볼까요? 3대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자, 이렇습니다. 자, 제가 딱 보이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압도적인 시세 보이잖아요. 현대로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LIG 넥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LIG 넥슨이 여기서 4월달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주가 어마어마하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갔냐 그러면 아니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와 현대로템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얘는 하나도 못 올라가고 이러고 있었거든. 이러고 있다가 이 편차 따라만 지금 이제 키 맞추기를 쭉 따라 들어갔던 겁니다. 이 중간에서 흐름 보게 되면요, 이 넥스원은 패대기 종목의 대표예요, 이거. 그래서 방산주들이 이렇게 눌러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 넥스원을 착살내버리면서 이렇게 깨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넥스원을 깨트리면서 압박 들어가고요. 이게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계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돌아들어왔다가 이제 방산주 올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쫙 치고 올라 들어가죠. 이제 패대기 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넥스원을 먼저 이렇게 조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덩달아서 하나에어로 가고 계속 이런 이 상황이 마냥 반복이 되는 겁니다. 뒤에 따라 들어왔던 넥스원을 조져서 하나요라고 다 쉬게 들어가고요. 이게 왜 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냐라고 하면
이 넥스원이 이 얘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그 삼성 테크윈이 회사가 바뀌어서 들어온 회사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 뭐 하던 회사죠? 철도 차량 회사잖아요. 철도 차량.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산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래서 전차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넥스원은 처음서부터 방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항공우주 뭐 이런 것과 함께 항공우주는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을 두 개를 동시에 다룬 종목이고요. 얘는 처음부터 방산이라서 그래서 이전 저 앞쪽에서부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넥스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는 얘기죠. 이게 밸류에이션들이 20배, 그다음에 뭐 작년 초 같은 경우는 27배 이렇게 들어와서 이 뒤쪽에 예를 들면 현대 로템 같은 이런 쪽의 회사들 쪽보다 이런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부터 이렇게 해서 두들겨 계속해서 두들겨 파는 것이 그대로 이제 기존에 이렇게 패대기를 가장 많이 친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서 계속 이렇게 패대기 쳤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패대기 친 종목이 이제 쇼커버 들어와가지고 다시 붙이고 또 패대기 치고 쇼커버 이런 식의 기관들이 이런 식의 게임을 지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싼 가격에서 돌아 들어올 때는 쫙 잡아당겼다가 또 얘 집중해서 두들겨 패면서 방산주 덜미 잡고 최근 같은 경우 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펀더멘털 이하로 들어가게 되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기관은 냅두고 있다 최근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상승 이슈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계속해서 지금 줄여드렸어요. 오늘 이 상승 이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서 다를 바 하나도 없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었죠? 작년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6년 반치 수주, 그래서 5년 반치 수주를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수주 잔고가 긴, 가장 긴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방산주들을 누를 때 요거 패가지고 누르고 그리고 얘가 돌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방산주도 돌아 나올 때 같은 경우에 얘부터 또 커버 시켜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거 이제 또 집중적으로 커버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기업이에요.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예, 이 앞쪽에서 벌써 지금 6년 반치 수주를 해놓은 기업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28년도 넘어서 수출 성장이 지속된다. 다른 뭐가? 당연하죠. 2028년까지 성장 전망 이미 받아놓은 게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그 내용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들 저 이제 무기 없으면 무기 지원받았고 그래야 되는 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사러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무기를 사러 들어와가지고 무기 좀 팔아주세요 하고 찾아간 회사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게 현대 로템이 아니고요. 넥스원을 찾으러 들어가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치 물량이 다 차 있어가지고 뭐 드릴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래가지고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연도는 계속해서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 매출이 이때 예를 들면 10조 원의 주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서는 5년치 물량이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10조 원의 수주 잔고라 그러면 2년 반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받아놓은 게 물량이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출 늘어난 것보다 수주가 더 빠르게 늘어나야 수주 잔고의 길이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받아놓은 거로는 2028년까지 원래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건 이걸 가지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더블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실적이 나왔던 게 요게 10% 수준도 성장을 못했다. 성장 둔화하겠다. 피크아웃. 그죠? 하나 에어로드에서 써먹었던 바로 그 성장률 둔화 피크아웃설의 원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흔들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라나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완전 뭐 피보는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이렇게 산 걸로 되어 있죠. 이게 왜 LIG 넥슨에서 자꾸 이 짓을 하냐라고 하면 자 보시죠. 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 아니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경우 작년에 미국 국방예산 삭감 무려 11월 26일 날짜까지 잊어먹고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작살내놓고 그러고 개인들 물량 털어가지고 먹는 이런 형태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국에서 외국인이 이러고 지르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팔죠? 가지고 개소리 찍찍 해대면서 이렇게 때려 팔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뭐 계속 올라들으니까 뒤늦게 이게 계속 커버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게 뒤늦게 이러고 들어갔고 현대로통 같은 거 동일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기관들이 즐기는 이 게임을 수급 게임, 롱숏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 현재 기관이 이거 가지고 롱숏 게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방산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얘밖에. 하나 시스템은 또 이제 덩치가 너무 적고요, 상대적으로.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을 계속해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제 되돌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개별 쪽에서 이제 어제까지 앞서서는 이제 메이저 대비도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낙폭이 큰,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최근 낙폭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죠? 넥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서 내려와 있죠. 여기에 뭐 앞에 일단 MNC 솔루션 이런 종목들 집어넣으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못 들어오고 있어도 낙폭가들로 올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현재 이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낙폭가대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가 올라 들어가는데도 얘는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 벌어진 거 이걸 지금 키 맞추기로 따라오는 국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NC 솔루션이나 S&T 다이나믹스 이쪽에 중형주 낙폭과대의 중형주에서 먼저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붙이는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에 이제 어느 쪽을 들어가야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신규 매수적인 관점에서 친다 그러면 이제 넥스원을 노릴 수도 있고 S&T 다이나믹스를 노릴 수도 있고 이쪽을 노릴 수가 있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흐름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당연히 가능한 구간이죠. 이제 바닥 탈취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뚫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가능한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더 나은 부분은 신규 매수적인 측면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을 가지고 특히 한화 에어로를 가지고 계신 분 로템보다도 이제 가장 속도가 둔화된 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채울 거 다 채워놨기 때문에 저기선 게임을 벌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형 쪽 라인에서는 넥슨으로 아니면 중형주 라인 MNC나 S&T 다이내믹스 하나 에어로 쭉 보유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뭐 그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종목 교체를 해서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아까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하나 에어로보다 압도적으로 돌려 들어가거든요. 지금이 넥슨이 이제 하나 에어로의 수익률을 한참 앞서는 구간으로 이제 스타트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교체. 어차피 방산 똑같잖아요. 모멘텀.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돋보이는 쪽 같은 경우에로 요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저게 MNC 솔루션은 코스닥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종목 떨어질 때 보니까 너무 떨어져가지고 무섭더라. 이리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수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이제 오늘은 뭐 이게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신규 매수의 경우는 방산이 돌아올 경우 S&T 다이내믹스나 MNC 솔루션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거 또 보여드린 거 MNC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넣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보라색의 MNC죠. 이렇게 돼요. MNC 솔루션. 4월달 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넥스원에 뒤지지 않고 결국엔 넥스원보다 더 위쪽까지 올라 들어갔던 종목이죠. 바닥에서 넥슨이 돌면서 같이 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이 페어짝은 현대로템과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넥스원과 MNC 솔루션 이렇게 페어를 짝으로 보시면 됩니다.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메이저 3사에 모두 다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넥스원 쪽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이거 영향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페어책은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올라 들어온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원으로, MNC 솔루션으로, 자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지수가 결국에 저 위에 1.5에서 시작해서 또 4천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고 계속해서 롱샷이고 자 이러면 계속해서 틈새 개별 세력주 쪽에서 계속 찬스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다라고 설명드렸었죠. 특히 이제 지수가 약세로 들어가는 형태에서는 틈새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은 평상시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더 강력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상한가 14개나 나왔죠. 자, 오늘도 지금 1시간 됐는데요. 상한가 8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틈새 개별 종목들, 테마주, 세력 급등주,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 기회가 막 터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서 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앱을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최고 전문가분들 지금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 좌측에 예전에 캡처한 거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료주 헌터방하고 저런 식에서 오늘도 지금 또 단탄 들어가서 또 성공했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 단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벌써 1시간 됐는데 벌써 쭉 다 벌써 드셨습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개별 쪽에 줄 때, 그렇죠? 내년 1월달까지는 이제 개별 중소형 우량주 이쪽 라인에서 계속 도는 거거든요. 장세하고 관계없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지금 또 막 담아 들어가셔야 돼요. 코스닥 중소형주, 이게 개별 급등주, 단타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